네, 유럽 여행 가고 싶은 욕구. 근데 마치 자기가 유럽 여행을 어제 갔다 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공항에서 왔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디를 가니까 무엇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뭔가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행동, 새로운 역할을 시도하도록 제안을 하죠. 그리고 뻥치기, 지금 얘기했듯이 소망, 이루지 못한 것, 되기 원하는 것, 이런 걸 갖다가 거짓말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뺑 둘러서 이제 앉아가지고 뻥치기를 해요. 근데 재밌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뻥치기. 직면이에요. 네, 사람이 이제 내가 미처 모르고 있다든지 내가 알면서도 회피하고 살아온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내가 들여다보는 게 싫어서 맨날 이렇게 잘 안 들여다봤는데 상담자가 직면을 시키는 거예요. 똑바로 바라보도록. 잘못된 신념이나 파괴적 행동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똑바로 자기 행동을 보도록만. 예, 이렇게 해서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기. 그러면서 아하,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나의 실패의 원인이 이거였구나. 네, 이렇게. 그리고 이 직면은요 참 잘 써야 돼요. 왜냐면 서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내가 이 말을 해도 이 사람이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회피하고 싶지 않고 정말 이만큼 됐으면 이 사람의 이런 직면시켜야 될 요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을 때 해야지. 상담 초기부터 이런 얘기하면은요 화가 나서 가버려요. 다시 안 와요. 직면 기법은 아주 조심스러운 기법으로 사용해야 돼요. 질문이죠. 문제가 신체, 심리, 예, 사회적인 거 어떤 건지를 파악을 이제 하기 위해서 뭐뭐 한다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계속 해나가면서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또 뭐 가족 구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질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알아가는 거죠. 보겠습니다. 네. 내담자 스프의 침뱉기, 찬물 끼얹기라고 그랬죠. 내담자가 어떤 행동이 총체적으로 자신에게 손해라는 것을 알도록 하고 그 낡은 행동을 고수하는 고수하는 자기 인식, 그게 유지할 가치가 있냐.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 먹으면서 네가 그 행동을 계속 유지할 가치가 그게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단추 누르기는 또 그걸 하고 싶을 때 멈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유쾌한 경험이나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상상해서 기분을 파악하고요. 또 우울 모드로 들어가려면 그 단추라는 것이 뭐 조약도도 될 수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핸드폰도 될 수 있고요. 뭐 리모컨도 될 수 있고 급할 때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다시 우월해지려고 그러네. 예, 알아차리고 만지는 거죠. 화장품 다 쓴 껍데기를 만질 수도 있고요. 소리 나는 뭔가를 만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디에 다시 그 자리로 그 부정적인 쪽으로 다시 가지 않도록 자기가 자기를 갖다 제어하는 그게 이제 단추 누르기 기법이죠. 네,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관성을 보겠습니다. 이 아들러의 이론은 심리학적인 정상과 비정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현장에 이제 접목할 경우에 일반적인 개인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생활 양식을 깨닫게 해서 자신의 생각과 그 다음에 느낌과 감정 이런 거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부여해요.
해주고요. 개입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역할은 지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동등하게 문제에 대해서 토론함으로써 건전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심을 강화시켜줍니다. 네. 인간 행동에 대해서 전체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며, 클라이언트 자신이 지닌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고 헌신적 용기를 가지고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요. 그리고 환경적 요소가 또 무엇이 걸림돌이 있는지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아들러 이론에 대한 평가예요. 네. 아들러 이론은 생물학적인 충동과 무의식적 갈등을 강조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갖다 극복을 하고, 심리학이 이 사회적 관계에다 눈을 돌리도록 이렇게 최초의 이제 이 이론가죠. 프로이드가 무시한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성격 발달에 대한 사회적 측면의 영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공식의 기본 가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네, 이건 이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초기 그 기억 그런 것이 과연 맞는지 틀린지 다 검증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향한 노력, 자기의 창조적인 힘이나 열등감 등의 개념들이 명료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지나치게 간결하게 보았다. 이런 이제 평을 받고 있고요. 현대의 인지, 심리, 가족, 현실 치료 등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요. 아동, 청소년 교육, 자녀 양육, 부모 교육, 부부 치료에 적용을 했고요.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정시설, 예, 그런 재활, 또 지역사회 정신건강 등 분야에 널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러 이론이. 예. 자, 사회복지사의 기본 윤리를 이제 배우시고 우리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며, 직무 중 얻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문서, 사진, 컴퓨터 파일 등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비밀 유지의 한계와 정보 수집의 목적과 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다. 네, 그리고 정보를 공개하려면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네, 이거 꼭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예. 자, 비밀 상담자가 비밀을 안 지켜도 되는 경우가 5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에 위협이 따르는 경우,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협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네, 그 다음에 그 상담한 내용을 공개해라. 이 사람이 살인자인데, 예, 지금 법적인 협조 요청을 들어올 수도 있죠. 상담자한테 털어놨다. 털어놓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동학대를 발견한 거,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이거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에이즈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이 두 경우에 만약에 이거를 성폭력, 뭐 에이즈 이런 걸 갖다가 이 사회복지사가, 상담자가 이제 이거를 갖다 그냥 자기만 알고 비밀로 붙였을 때 나중에 이것도 고발당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5번째가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막힌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상담이 이렇게 표류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전문가한테 슈퍼비전을 이제 받아서 이제 자기 그 내담자고의 이제 그런 표류하는 상담을 갖다 좀 더 질 높은 상담을 제공하고자 할 때 클라이언트에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상담을 잘 해드리고 싶은데 이 지금 상담한 이 내용을 공개해도 되겠는가? 네, 그래서 공개를 오케이 하면 할 수 있고 노 하면은 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들러의 이제 개인 심리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수많은 내담자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의 서비스를 받으러 와서 언제까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뭐 장애가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하지만
네,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런 지금 현재 이런 사회복지 개입이 들어갈 만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을 갖다 치료를 해야지만 네,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론을 우리가 배워서 수많은 내담자들의 삶의 패턴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거를 우리가 이론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적용을 할 때 누구 이론을 갖다가 치료에 적용할 것인지 내담자들만 다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음식을 한 가지 음식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이론을 이렇게 지금 배우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